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현직 변호사가 출연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제일 화두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 얘기를 하다가 이런 발언들이 나왔답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뭐라는 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 나와봐. 쉽게 말해서 장관 못 가게 하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 그래, 50% 밑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치. 네,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팟캐스트였고요. 지금 화면상에 3명이 나왔습니다. 화면상에 왼쪽이 손혜원 의원이었고 민주당 의원입니다. 가운데가 최강욱 변호사고 지금 현직 로펌에 있습니다. 모 로펌에 있고요. 오른쪽은 방송에도 자주 출연합니다만 김남국 변호사가 있었고요. 일단 이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물론 진 의원님, 최강욱 변호사가 일단 기자는 아닙니다. 지금 현직 모 로펌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검찰 내부에 저런 움직임, 저런 분위기가 있다고 말을 했을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분의 논리대로라면 어쨌든 지금 안경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흔들고 해서 2달만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논지인데 저는 물론 이게 무슨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종편도 아니고 팟캐스트에서 저 정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민주당의 현직 의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근거가 없다면 민주당과 청와대의 변명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진행하는 프로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요. 자, 청와대에서 아마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니, 괜찮은 후보를 올려가지고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안경환 후보가 지금 야당이 공개해서 저렇게 낙마했습니까? 저는 언론이 공개해서 낙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은 늘 비판을 하는 게 업무입니다. 청와대 종속 변수가 아니라 별도로 가는 비판하는 존재 아닙니까? 제4부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아무리 언론 자유도 좋지만 조금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저 장면을 보시는 분들 수긍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 저러니까 뭐 이러겠지라고 수긍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면 진행자라면 물론 팟캐스트이긴 합니다만 진행자라면 저 도중에 한 번쯤은 근데 최 변호사님 그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그 사석에서야 검사라도 하더라도 옛날 말로 사석에서는 임금위도 요구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검찰 내에서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그 혼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다 드러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8분 만에 또 이렇게 또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그것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전에 또 검찰 내에서 이렇게 조직적 저항의 하나의 행태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이 최강욱 변호사라는 분이 저렇게 말을, 또 본인이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같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 방송을 지금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이 지금 그걸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네네. 잠시만요. 네, 아직 아까 말씀하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지금 검찰의 조직적 저항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당 차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부분이지 이건 카드라는 식으로의 말을
퍼뜨리는 형태의 하나의 그 자기가 매개체가 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네네. 저는 우선 저거를 여기 이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우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팟캐스트 방송은 아까 진성호 전 의원 말씀처럼 되게 자유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어느 당 의원도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약간 오해를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보는 게 저기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얘기한 게 바로 청와대의 생각이다. 이렇게 등치시켜서 설명하는 거는 쉽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 내용이 왜 그럼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부분입니다.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간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검찰에 정윤회 문건 재조사하자 그랬더니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 당시에 담당했던 검사가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고. 상당히 불만 섞인 부분으로 광범위하게 구체적인 워딩들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법무부 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표현을 어쩌면 저거보다 더한 표현을 썼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놓고 저기 마치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 전체가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 얘기한 것처럼 우선 전제를 하고 말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게 좀 과한 이게 판단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전제한 아니, 그건 지금 없고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아니 그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여기서 우리가 예단해서 얘기하는 건 이 교수님 제가 말씀도 보기에는 인정.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네네. 저는 여당 의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행동은 참 힘듭니다. 왜? 야당일 때는 오히려 실수가 있습니다. 비판하면 되지만 여당 의원은 뭐냐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저도 여당 의원이면 청와대든 정부든 간에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여당 의원이니까. 근데 여당 의원이 물론 저도 검찰이 지금 사실은 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 제대로 못할 정도로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최 변호사의 저 말에 일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너무 미약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다음에도 계획 의지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어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을 세워가지고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게 여당 의원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씩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영국 기자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언론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영국은 언론이 아예 어떤 방송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송인 거고 네. 어떤 방송이라고 치면은 아예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송인데 한국은 보니까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전반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잡히긴 하지만 참 한국 언론은 또 특이하더라. 한편으로 중국 언론 같은 경우는 중국은 언론의 기자들이 공무원증이 나옵니다. 아예 거기는 그냥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관영 조직으로 돼 있는 게 또 언론입니다. 근데 새로운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또 지금 우리가 나가 쓰는 종편이라는 것과 과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상파라는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봐요. 그래서 저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는 아예 그냥 지금 타이틀 자체가 검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런 것들을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걸 들어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방송과 다른 건 이거죠. 골라서 듣고 싶은 사람한테 듣는 게 팟캐스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말이 나왔던 거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조건이 다른 겁니다. 저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방송이라는 거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최강욱 변호사는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예 모르는 세계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김영준 앵커가 진행하는 것과는 방법과 차원과 청취 대상이 전부 다 다르다는 점도 고려를 해서 저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원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일단 이제 이 팟캐스트 방송이 요즘 많은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손혜원 의원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 때문에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은 여당의 홍보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을 한 분이고 또 김정숙 의사와도 친한 친구 사이고. 근데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진행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게를 두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저걸 또 인용해서 기사를 많이 인터넷 언론들이 올렸어요. 네.
자, 근데 최강욱 변호사는 사실 뭐 검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그 변호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가 언론이 사실 저런 거 하나 보도하려면 정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취재를 많이 하고 그 취재 팩트를 찾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뭐 누가 카드라는 거 가지고 사실 방송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뭐 팟캐스트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 언론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 팟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거기에 플러스 여당 의원의 핵심, 여당의 중요한 직임 맡고 있는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는 그 중대성. 이걸 비춰봤을 때, 요즘 검찰에서 말이지, 다들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문 대통령한테 저렇게 반말하고 또 뭐 조국 소외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충분히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오히려 선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는 왜냐하면 검찰 전체에 대한 지금 비난이 있을 지 않습니까? 혹여 저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하면 그럼 검찰 전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반항하는 것인가 이게 또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아마 여당 의원의 어떤 자세는 좀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라 봅니다. 네. 차 교수님 말씀 듣고 예. 진영 쪽으로 갈게요. 네네. 말씀하시죠. 저는 뭐 지금 손혜원 의원의 정치적 위상, 비중 이런 걸 뭐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아까 제가 그걸 지적했던 거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사실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게 사실 검찰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 이 검찰의 기수 대표들하고 검사와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상당히 그때 그 모든 국민들이 보면서 상당히 공분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일부 정치검사들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은 이 사석에서 이렇게 욕을 하고 뭐 반발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일반 검사들은 아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조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하고 같은 그런 조직적인 항명의 모습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손혜원 의원이 물론 최강욱 변호사라는 분이 이야기한 걸 갖다가 그렇게 맞장구를 쳤다는 부분 자체가 자칫 일반 검찰 조직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동조하는 입장인데 왜 우리를 도매금으로 그렇게 하느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내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네. 강한 나름대로의 그 지지 분위기를 네.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집권 여당의 언어로서는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진영님께 한 40초 정도만 드릴게요. 시간 관계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네,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저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언론 자유는 보장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저 방송을 듣고 왜 불편할까? 정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갖다가 성공시키려면요. 손혜원 의원은 저런 방법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성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네네. 네, 저도 뭐 법대를 나왔지만 고시를 안 했지만 그 검찰 친구 후배들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최강욱 변호사는 고시를 했네요. 또 그러면 뭐 동기들도 있고 얼마든지 검찰 분위기를 들을 수 있어요. 변호사 한다고 뭐 검찰 분위기 못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치 검찰을 아마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까 지금 차 교수님 말씀 잘하셨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일부 정치 검찰 남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되거나 우병우 라인이라고 지칭된 사람들 아직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이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뭐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거. 양변 한 20초 드릴게요. 예.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언론 얘기를 이현정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왔던 걸 우리 언론이 사실은 여기서도 다루려면 언론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기는 의견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런 정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그 혼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뭐 다 드러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뭐 8분 만에 또 이렇게 또 대법원 행정 법원 행정처에서 그것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그 전에 또 뭔가 검찰 내에서 뭔가 이렇게 조직적 저항의 하나의 행태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뭐 이 최강욱 변호사라는 분이 저렇게 말을 뭐 또 본인이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갖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 방송을 지금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이
지금 그걸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네네. 잠시만요. 네, 아니, 아까 네, 그래서 말씀하시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뭐 지금 검찰의 조직적 개항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분의 논리대로라면 어쨌든 지금 안경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흔들고 해서 2달만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논지인데 저는 물론 이게 무슨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종편도 아니고 팟캐스트에서 저 정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민주당의 현직 의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근거가 없다면 민주당과 청와대의 변명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진행하는 프로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요. 자, 청와대에서 아마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니, 괜찮은 후보를 올려가지고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안경환 후보자 지금 야당이 공개해서 저렇게 낙마했습니까? 저는 언론이 공개해서 낙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 대통령 지지율 그 50% 밑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네. 그치. 예,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팟캐스트였고요. 지금 화면상에 3명이 나왔습니다. 화면상에 왼쪽이 손혜원 의원이었고 민주당 의원입니다. 가운데가 최강욱 변호사고 지금 현직 로펌에 있습니다. 모 로펌에 있고요. 오른쪽은 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합니다만 김남국 변호사가 있었고요. 일단 이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물론 진 의원님, 최강욱 변호사가 일단 기자는 아닙니다. 지금 현직 모 로펌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검찰 내부에 저런 움직임, 저런 분위기가 있다고 말을 했을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현직 변호사가 출연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제일 화두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 얘기를 하다가 이런 발언들이 나왔답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뭐라는 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치, 나와봐. 쉽게 말해서 장관 못 가게 하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그렇지. 저는 늘 비판을 하는 게 업무입니다. 청와대 종속 변수가 아니라 별도로 가는 비판하는 존재 아닙니까? 제4부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아무리 언론 자유도 좋지만 조금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저 장면을 보시는 분들 뭐 수긍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 저러니까 뭐 이러겠지라고 수긍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면 진행자라면 물론 팟캐스트이긴 합니다만 진행자라면 저 도중에 한 번쯤은 근데 최 변호사님 그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실 뭐 지금 뭐 그 사석에서야 뭐 이 검사라고 하더라도 뭐 옛날 말로 사석에서는 뭐 임금위도 요구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검찰 내에서 일부